저는 현재 라운제나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남점, 신촌점, 대전점,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도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원장으로서 사업을 한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한 38,000명 정도, 임유정 TV. 오늘 구독 20명 늘어났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00여 개의 스피치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아나운서 생각을 했었고요. 아나운서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발음이 어떨까요? 네, 정말 정확하죠. 여러분이 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아나운서의 뉴스 리딩 한번 외운 거 하나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억류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탈레반과 정부가 접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강원 전략을 구사하며 서로 압박을 가하는 등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아나운서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일단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발성, 소리의 울림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깊고 진한 그런 울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투.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나운서의 그런 신뢰감 있는 말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살아갈 때 좀 편해요. 네. 제가 만약에 백화점에 물건을 환불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애기 같은 목소리 이제 인경 있잖아요. 저기요, 이거요, 샀는데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요. 이거 바꿔주세요. 어제 환불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일상품은 환불 안 된다고요. 가세요. 이럴 가수이 많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투가 또렷하다 보니까 딱 가서 네, 저기요. 제가 어제 정확히 4시 5분경에 이곳에서 블러스를 샀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바꿔주시죠. 이러면 사람들이 좀 노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논리와 이성과 합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손자가 말한 이 병법서에 이런 게 있거든요. 벌모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싸움이 벌모네요. 벌모가 뭐냐면 상대를 기선제압해서 싸울 이렇게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 근데 그때 나의 목소리나 이 말투가 또렷하면 이 사람한테는 뭔가 롤을 하기에는 이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해 보여. 네. 그래서 저는 목소리는 누군가를 좀 벌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글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말로, 육성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표현 수단을 그 표현을 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나운서나 쇼핑버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목소리로 훈련받는 훈련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단하지만 이것만 지킨다면 훨씬 더 신뢰감 있게 입찰 PT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회사 소개를 한다거나 고객에게 내가 응대를 한다거나 이 전화에서는 목소리가 미치는 영향이 80% 이상 된다고 하니까 진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 마음에 드세요? 우리 이성환 대표는 어떠세요? 자기 목소리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몰랐는데 전화 목소리나 노래하는 목소리를 제가 모니터링하고 들어보면 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되게 부드럽게 뭐 낸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좀 이렇게 무뚝뚝하네. 난 내가 중저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고음이네. 이게 내 목소리야?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와 말을 객관적으로 인지할까요? 주관적으로 인지할까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타고난 거, 성격, 기질,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녹음해서 들어본다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면 내 목소리가 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도 이제 가져볼 예정입니다.
저는 GS에서 쇼핑호스트 생활을 했잖아요. 사람에게 꼬드기고 유혹하는 일에 대해서 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이렇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리더로서 앞에 나와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리더로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리더로서 고객에게 아니면 우리 부하 직원에게 어떤 그 리더십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다양한 워딩들을 갖고 있었대요.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고, 참여,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끌 수 있었다. 근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유클이라는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이제 들어볼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더십이란 조직의 한 구성원이, 시작! 조직의 한 구성원이 목표 또는 전략적인 선택, 사원의 해결, 외부인의 지지와 협력, 조직원의 기술과 자신감의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원의 동기부여, 작업 환경 활동에 조직 활동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리더가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많은 학자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리더는 팔로워가 없으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난 좋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근데 리더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이 네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요,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가족 내에서도 리더가 있을 수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 그럼 리더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공동의 목표를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뭔가 쪼고, 통제하고, 네, 뭔가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좋은 영향을 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신가요? 리더는 그 자체로 하나의 힘을 갖고 팔로워들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밀그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6가지의 권력, 파워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보상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프로젝트 잘하면 내가 급여 올려줄게요. 승진 시켜줄게요.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하면 우리 진짜 완전 위기야. 다 죽을 수도 있어. 가자, 가자.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강제로 막 청소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합법적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합법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스를 했고요. 그 다음 내가 많은 정보와 많은 전문가면 사람들은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참 희한한 권력이 있었대요. 바로 참조 권력인데, 이거는 권력의 제한 영역이 없는 unlimited의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5개보다 훨씬 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중요했대요. 그게 뭐냐면 참조 권력인데,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매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존경심, 열정.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내가 리더로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리더로서 사람들한테, 우리 고객, 직원들한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될까?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 오, 누가? 네, 저는 박수 한 번. 야! 제가 오늘 제 책 2권 가져왔는데
바로 드릴 수는 없고 10점. 네, 카운팅해서 제가 일단은 점수는 개별적으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죠. 네, 만점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지금까지는 1등입니다. 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 맞아. 쉽죠?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쉽죠? 각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뭐 100점이다 그럼 저는 그냥 믿어요. 예,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참조 권력, 최고의 말을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최고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누가 나 이번 있잖아 제가 얼마 전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렇게 언니들 4명이서 왜 한 50대 60대 카트를 타고 막 가는데 어떤 그 사업하시는 그 잘나가시는 60대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먹고 치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내가 조카 졸업식에 갔다 왔거든? 좀 뜬금없죠? 갑자기 조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왜 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조카가 경찰대. 경찰대잖아. 이야, 경찰대 졸업식 너무너무 멋있더라. 야, 진짜 대단해. 그리고 조카가 경찰대 졸업하고 청와대 들어왔잖아. 어우, 진짜 대단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분의 생각을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분이 그 말 왜 했을까요? 그죠?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스피치는요,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그 원리를 알면 가격을 우리가 모르니까, 단어 모르니까, 문장 모르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될 뿐이죠. 어떤 분들은요, 언니 자랑 좀 그만해. 이제 뭐 자랑이 아들에서 조카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만원 내놓고 조카 칭찬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언니가 왜 그럴까 하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야, 언니네 집안은 굉장히 강한 머리가 있던가 봐. 아들은 스탠포드 다니고 조카는 경찰이야. 야, 진짜 머리 좋은 집안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 표정이 살짝 웃기는 하는데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답, 이게 아닌가? 그래서 빨리 막 생각해 뭐야?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딱 떠올라서 얘기했어요. 근데 언니 되게 대단하다. 사업하랴, 애들 키우랴 정신없는데 어떻게 조카 졸업식까지 챙겨? 성의 있다고. 진짜 대단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앞으로 임유장 원장 없이는 골프를 친다 안 친다 자기는? 친다. 그날 그린피 내줬다 안 내줬다? 내줬다. 여러분 말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정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정말 특별해지기 위해서 우리 남들과 차별화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죠. 얼굴도 로션도 바르고 고치기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정말 차별화하려고 또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워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이전에요. 저는 최고의 성형이 스피치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게 예쁘잖아요. 그 말하는 게 예쁘다는 건 그 사람이 뭐가 예쁘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쁘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쁜 사람들은요. 정말 그 자체로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아주 특별하게 봐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요? 부정.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밝았어. 나에게 또 주어진 하루를 잘 한번 새해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요? 피곤해. 또 늦었어. 아우 진짜 지겨워 죽겠네. 우리는
생각을 하길 태어났다, 나쁜 생각을 하길 태어났다. 좋은 생각. 우리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면 저는 이제 쌍둥이 엄마예요. 초6도 쌍둥이 엄마인데 아이들한테 거짓말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이들 거짓말하죠. 네. 아이들 분유 먹다가 뺏으면 안 주고 울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나쁜 생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되게 지금 잡생각, 부정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인지하고요. 그걸 빨리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 자전거 친구랑 바꿔 탔는데 그 친구 거 내가 타고 다니다 잃어버렸어. 그거 얼마냐? 4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했대요. 막 부모가 치밀어 안 치고 야 그거 중고냐 새 거냐? 그랬더니 새 거래요. 400만 원 싸우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떡하지? 진짜 짜증난다. 우리 애가 왜 이 모양 있고 딱 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한테 좋은 경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있을까? 자전거 타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이 기회로 자기 자전거는 팔겠구나. 팔아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우주가 준 좋은 기회가 될 수? 이렇게 여유를 갖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이 말을 만드는데 그러면 최고의 생각은 무엇일까?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든 뭐 하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말을 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마음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뭘 해볼 건데요. 앞에 1번 잠깐의 실수 나와서 발표하는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번 자기소개를 우리가 할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 이 모임 왔을 때도 자기소개 많이 하고 우리 자기소개 많이 해요. 2명씩 한번 짝을 이뤄보세요. 2명씩. 2명, 그리고 하이파이브. 2명이 아니신 분은 이 붙여서 같이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하이파이브 둘이 하시고요. 2명. 그러면 3명이 하셔도 돼요. 3명이 하셔도 돼요. 가위바위보. 자, 이긴 분 서세요. 자, 이긴 분은요, 핸드폰을 열어서 동영상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난 두 개 다 할래? 그러면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에 하실 때. 1번은요, 자기소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한 20, 30명. 근데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피치를 상대방에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아는 맛집을 얘기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맛집은 이게 맛집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기신 분, 여러분 둘 다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긴 분이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분은 찍으시면 돼요.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해야 돼요. 자기 핸드폰. 그렇죠. 그러니까 이긴 분의 핸드폰을 진 분한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습 이따가 확인할 수 있게. 아시겠죠? 남의 핸드폰이면 안 돼요. 네. 남의 핸드폰에 그 얼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앉아서 안 하는 이유는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터치가 돼요. 네, 정말 편하게 일어나셔도 돼요. 자, 시간은 2분 드리고요. 3분이서 하시는 경우는 한 2분 정도 나와주세요. 자, 시작! 동네 맛집이 있는데 맛집이
이게 맛이 어디에요? 지금 무슨 날이세요? 네, 이제 다 하셨으면 반대로 역할을 바꿔서 해주셔야 돼요. 되게 잘 아시네요. 자, 이번에는 예, 역할을 바꿔서 네, 상대방에 대한 거로 반대로 하시는 회장님 하세요. 아이고 이쪽만 네, 자기소개나 맛집을 얘기하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찍어줄게. 제가 떠가는 거야? 네네. 왜 이렇게 네, 자 마무리하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박수! 자,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 이따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내려오죠. 이따 볼 시간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우리 말을 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그죠?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 맛집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오리 고깃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서초구 방배동 아니면 뭐 한남동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자,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주관일까요? 객관일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요, 거의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꽂혀있는 것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말만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 상대방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대표님이 저는 집이 어디예요? 하는 일은 뭡니다. 취미는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대표님은 저는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여기까지 오늘 되게 좀 힘이 들었어요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상대방의 생각을 봤을 때 상대방이 이 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내 집이 어딘지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말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취미는 뭐고요. 이러면 하수가 되는데 앞에 나와서 딱 말을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일과 끝나고 배우러 오신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아서 제가 진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수님께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 뵈니까요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연에 관련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만나면 우연이고, 2번 만나면 필연인데, 3번 만나면 인연이고, 4번 만나면 운명이다. 우리 앞으로 4번 이상 만나서 운명과도 같은 만남 이어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르는 얘기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앞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자기소개는요, 자기소개로 하면 안 되고 타인 칭찬. 앞에 나와서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신 분 있어요. 자, 뭐 하면 돼요? 누구 칭찬하면 돼요? 여기에 온 사람들, 이 운영 회장님, 교수님, 주최 측, 경품 준 사람들, 이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소개는 호감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부족한 점을 얘기한다거나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죽었어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 사람 말을 예쁘게 하네. 저렇게 좀 특별하게 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명함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만 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오고 꼰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칭찬.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2가지의 마음으로 얘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요 바로 감사해요. 이 과정에 오게 해주신 우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원우가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 해도 사실 이거 되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근데 숨을 들숨 날숨을 하는 거에도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환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살다 가는데 정말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더 일할 걸, 더 많이 가질 걸, 더 이길 걸 이런 생각 안 하고요. 대부분이 좀 재미지게 놀 걸. 뭐가 그렇게 진지하고 생각이 무거웠을까? 근데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은 이 세상 에브리띵이 감사하고 뭐 봄, 가을도 감사하고 뭐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그걸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감사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평상시에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좀 특별한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딱 하나 더 사랑이 많아요. 우리가 최고의 생각을 사랑이 달립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막 반찬을 저기요 시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많이 리필하세요. 이것도 다 돈인데 그리고 막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막 청소하고 막 이래요. 그럼 화딱지가 나죠. 뭐야 여기 진짜 사장 그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하면서 어떤 분은 상을 엎고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상황을 내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성을 느끼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나 풀장이나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하고 좀 놀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 바다에 뛰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바다 뛰어 들어가면 샤워되고 머리 드라이도 해야 되고 끈적끈적하고 너무 싫죠. 그냥 바라본단 말이에요. 부정이라는 감정은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그거에 퐁당 빠질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냥 바라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걸 딱 인지를 하고 이게 과연 맞는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딱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객관이다, 주관이다? 처음으로 그래, 그건 나의 주관. 이 사람이 날 왜 무시해?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할 리 만무합니다. 그냥 이 사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이 왜 안 좋을까? 어휴, 우리 여사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제가 팁 하나 드려야겠네. 예. 오늘 좀 평상시랑 다른 것 같네. 오늘 좀 피곤한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당신 왜 이래? 당신 내가 만만해 보여? 아주 그냥 싸가지 없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근데 내가 아유 우리 여사님 오늘 우리가 좀 반찬을 집에서 이런 거 못 먹어서 그래. 여기 반찬 맛있네.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많이 갖다 줘요. 만원 드릴 테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어때요? 저 사람은 좀 스페셜? 인격은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맨날 그래요. 입 죽일 놈의 사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죠. 난 저 사람이 저런 면이 너무너무 싫어. 근데 그 이유가요. 그 면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그 면이 너무 싫은데 무의식적으로도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이 그런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때 나는 나 죽었어. 저 면도 사랑해주자. 저 모습도 치근하게 생각을 하자. 바라보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치근하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나의 그 싫은 꼴 있죠. 막 냄새나고 추악하고 너무너무 싫은 그 꼴까지도 내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명품을 사고 이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사랑했을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최고의 이기는 이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은 돈이 들지 않는다. 칭찬할 때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럼 집에 있는 아이들 너 왜 저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 치근하다.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상대가 변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클레임 거는 고객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속상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촬영한 걸 이렇게 보면 자기소개를 할 때 내 얘기만 하는 분은 논리다. 논리는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데 그 이치는 내가 갖고 있어요? 남이 갖고 있어요? 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에서 이 청중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원이 1명이에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근데 30명, 50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 명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되지만 30명, 50명은 조금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별, 남자가 많으냐, 여자가 많으냐. 남자들은 너무 감성적인 이야기는 뜬구름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분들은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들어가면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선수 학습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제에 잘 아느냐, 모르냐. 그래서 우리가 입찰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하다 보면 평가 유형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비전문가가 많으면 쉬운 용어를 풀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나 이런 걸 할 때 내 입장이 아닌 논리적으로 말하려면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칭찬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최고의 스피치가 또 칭찬이에요. 감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어딜까? 그렇죠. 그러면 마포구 영리동에 있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메인 요리죠? 네, 평양냉면 맛집을 알아요. 그럼 그 다음 뭐가 궁금해요? 상호명. 그죠? 그럼 어디야? 아, 을밀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포는 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나는 평양냉면을 안 좋아해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앞에 있는 화자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마포는 여기서 안 멀어요. 15분이면 갑니다. 자, 그리고 평양냉면 난 좀 삼삼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는 꼭 가셔야 됩니다. 평양냉면에 아주 그냥 찐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멘트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멘트가 그 다음 말이 나올까? 제가 누구의 생각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평양냉면 을밀대 하는데요. 을밀대는요 평양냉면 3대 맛집이고요. 일단은 여기 육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혼자. 그래서 원래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도 상대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특히 퍼블릭은 인원이 많으니까 청중 분석을 통해 그들이 뭘 궁금해 할지를 계속 생각해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해야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내 생각이 평상시에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많아야 돼. 내 생각이 많으면 과부하가 그렇죠. 생각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아야 되는데 누구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진짜 많아요. 네, 들으려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나는 어느 모임에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뇌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문해다. 그러고 들어가요. 내가 막 생각하면서 저 사람 평가하고 내가 하면서 저 사람 선입견 갖고 내가 저 사람 싫어하고 하는 거 표정에 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귀신같이 않아. 그래서 얼굴에 막 고민, 막 부정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고객을 만났어요. 고객은 돈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덜어내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지불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얼굴에 고민이 더 많아 보여. 생각이 더 많아 보여요.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일단은 내가 생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요. 난 분해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수강생들한테 그래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잘 안 될수록 자, 문제가 생긴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수록 이 구역에, 제가 6번만 할게요. 이 구역에 미친 X는 누구다? 이 구역에 미친 안 될수록 힘들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서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를 되게 힘든 상황인데 왜 저렇게 보네. 야, 저 사람은 스페셜하다 안 하다? 스페셜하다. 이게 끝이에요, 스피치는.
이게 끝이에요. 내가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멈춰 있을까요? 흘러갈까요? 흘러가죠. 여러분 책에 있는 글은 흘러가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들고 그러면 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과거에도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글쓰기 시간이 아니고 뭐죠? 스피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는 생각을요. 우리가 이제 혼잣말도 말이거든요. 이 생각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내적 대화, 셀프 톡이라고 해요. 생각도 대화예요. 누구랑 하는? 나랑 하는. 그러면 그 생각을 꺼내서 말로 해보고 그 말이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으려면 뭘 해봐야 될까요? 써야죠. 말을 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잖아요. 뭐예요? 영상으로 찍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가 막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거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무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배설한 거예요. 친한 사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배설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풀리는 것도 더 커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는 핸드폰을 열어서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저 오늘 이런 강의 할 거고요. 이랬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막 욕도 해요. 아니, 내 카메라에 내가 혼자 셀카로 하는데 이 강사들이 나쁜 년들 진짜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받았던 내용을 막 얘기한 다음에 딱 모니터링을 해요. 봐요. 근데 볼 때 나라고 생각 안 해요. 나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뭐 전 빼야겠다, 포토스를 맞아야겠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들어본다, 객관적으로 들어본다?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게 들려요. 자, 왜 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스피치의 기준은 개인의 그러니까 이기에 있다, 이타에 있다. 스피치의 생각의 기준은 감사와 사랑이 있다라고 배웠죠. 그럼 내가 그걸 보면 그래도 이 친구가 있어서 나랑 같이 해줘서 뭐다?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 친구를, 이 강사들을 내가 사랑했는가 나한테 물어. 네가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혼내키면 그걸 견딜 수 있는 깜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치근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알려줘. 끝! 그러면 이제 강사를 만나면 강사님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그럼 그 사람 내 사람 돼요? 안 돼요? 돼요. 혼낼 줄 알았는데 돼요. 되게 심플해요. 내 생각을 촬영해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잡생각인지 잡념인지 부정인지 정죄인지 불평 불만인지가 싹 다 보여서 그걸 딜리트 하다 보면은 옷장에 옷을 정리하듯 버릴 건 버리고 세팅하면 말이 깔끔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해.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이 깔끔해. 그 사람이 생각이 좋고 생각이 깔끔하기 때문에 평생 하시는 안 생각이 엉망하고요. 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할 때 기준이 되게 중요하죠. 기준. 그러면 그때는 스피치에 대한 테크닉이 조금 필요해요. 자, 알려드리면 바디랭귀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되게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딱 하고 이렇게 딱 여기 잡는 상태에서 말을 퍼블릭 스피치를 할 때는요.
손끝을 항상 하늘을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항복. 왜냐면 그 명성은 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아니 그 사람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누군가 욕을 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칭찬 안 해요. 그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그런 거 일일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고, 내가 하는 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본인이 한 그죠? 사람. 그러니까요. 그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자, 문인환 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수고와 믿음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기사와 honor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대함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날개를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기어다니고 의도되지 않으니 기어다니지 알아. 당신은 날개를 가졌다.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다니는 법을 얼굴 예쁘고 안 예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자 세상을 얻게 됩니다. 메타오너 항상 생각을 하시고 나는 저래서 안 돼. 메타오너라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돈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자석이 돼서 좋은 사람들이 얻게 돼요. 젊고 어리고 아무 상관 없다. 마무리